안녕하세요. 끝까지 간다 나홀로 민사소송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변론기일 참석 후 6개월 만에 원고 승소로 판결을 받았는데요. 정말 이 판결문 한 장을 손에 쥐기 위하여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이 판결문만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만끽을 느끼기도 전 이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에피소드 1에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소송을 하는 이유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소송에서 이긴 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소송만을 생각하다 보니 뒤에 집행 절차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당사자 표시에 채무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만 기입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제가 보낸 지급명령 신청서를 채무자의 사업장 주소지로 송달했습니다. 채무자가 사업장의 대표다 보니 당연히 저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본인이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이의 신청을 하여 소송 절차로 변경이 되었지만 6개월 만에 저희는 승소했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판결문에 적혀있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이름과 사업장 주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집행 절차입니다. 소송은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을 했는데 상대방이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집행은 전혀 다르더군요. 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 보니 채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름만으로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을 가진 분들도 전국에 엄청 많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주소로 특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특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특정을 해야 할까요? 바로 주민번호입니다. 주민번호가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나홀로 민사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난감했습니다. 결국 제 판결문으로는 채무자를 특정하지 못해 압류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알아본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번호나 거주지를 모를 경우 지급명령 절차가 아닌 민사소송 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 3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채무자가 고객인 통신사에서 채무자의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를 법원으로 제출하고 소송 중에 당사자 표시를 변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미 판결을 받았기에 사실조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결문 자체를 변경을 해야 하는데 판결 경정 신청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제 사건의 채무자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겠죠. 그렇기에 관할 세무서에 채무자의 사업자 정보를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과세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법원에 제출한 정보를 확인 후 채무자의 사업장 주소지를 거주지 주소로 변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된 판결문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거주지 주소지 초본을 발급을 해보면 채무자의 이름이 나오겠죠. 저는 이렇게 채무자를 특정했습니다.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니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은 되도록 소송 중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시어 채무자를 미리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판결 경정 신청서 작성 방법 및 과세정보 제출 명령 작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성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먼저 판결 경정 신청서입니다.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판결받은 사건 번호를 적으시고요. 원고와 피고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일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사건 조회를 해보시면 판결 선고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위 사건에 대하여 언제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을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경정할 사항을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경정할 사항은 판결의 어떤 부분을 경정할 것인지 명확하고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존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인 채무자의 이름, 사업장 주소를 과세정보 제출 명령을 통한 채무자의 주민번호, 주소지로 경정을 해달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성한 날과 신청인의 이름을 적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재판부를 작성했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입니다. 동일하게 판결받은 사건 번호를 입력하시고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1.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는 채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와 주소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적었습니다. 명의인 인적사항은 채무자의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었어요. 3. 요구 대상 거래기간은 최근 1년으로 작성했습니다. 4. 사용 목적과 요구하는 정보 내용의 내용은 양식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5번을 보시면 제가 무엇을 관할 세무서에 요구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신청서를 함께 동봉하여 법원에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판결 경정 신청의 진행 상황입니다. 판결 경정 신청서와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가 동시에 접수가 되었고요. 이후 법원에서 세무서로 제출 명령 등본을 발송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제출 명령 등본을 받고 채무자의 정보를 법원에 회신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회신을 받은 법원은 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민번호는 판결문에 기입되지 않지만 사업장 주소지는 거주지 주소로 경정이 가능하니 경정을 원하면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무자의 사업장 주소지를 과세정보 제출 회신 결과에 나와 있는 거주지 주소지로 경정을 해달라는 보정서를 제출했고 이후 판결 경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판결 경정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의 초본도 발급 가능하고 채무자 특정이 되었으니 압류가 수월해졌습니다. 이번 판결 경정으로 정말 많은 것이 번거로워졌지만 이로 인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럴 돈도 없지만 혹여나 제가 돈을 빌려주는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복사해두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소송을 대비해서요. 진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비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회사 일도 하시면서 하나하나 직접 공부하면서 하셔야 하니 포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경험을 상세히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고 있으니 저의 컨텐츠가 나홀로 소송을 힘겹게 진행하시는 분들께 정말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점점 제 블로그 댓글을 통해 제 영상과 블로그를 보시고 압류 성공했다는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저도 함께 기쁘더라고요. 모든 분들께서 같은 고민이실 텐데 잘 해결되시기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